증권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제이콥은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친구네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됐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버렸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됐는데 절친이었던 후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감옥에 수감된 제이콥은 재판에서 7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한 덕분에 10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신입 재소자들을 환영한다며 몰려드는 수감자들, 그리고 그날 밤 같이 수감된 한 남자가 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제이콥은 가해자를 그대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된 제이콥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 남자는 이곳의 실세 보스를 소개시켜줬고 살아남으려면 우리 조직의 일원이 되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이콥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는데 바로 금지된 물건을 몸에 숨겨서 운반하는 거였고 결국 제이콥은 그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 엉덩이에 물건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제이콥에게 두 번째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번엔 더 끔찍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수감자를 죽이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조직은 교도소 안에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제이콥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카메라에 찍혀버렸고 결국 폭동 주동자로 몰려 형량이 9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범죄자들만 모아둔 악명 높은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이곳의 보스 비스트는 제이콥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진정한 조직의 핵심 멤버가 되라고 권하게 됐죠. 시간이 흘러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된 제이콥은 출소 직후 비스트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제이콥은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제이콥은 조직원 샷건을 만나게 됐고 함께 무기 밀수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샷건이 수상한 행동을 하자 제이콥은 그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샷건은 여자친구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과 뒤에서 거래하고 있었고 조직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이콥은 결국 다음날 샷건을 찾아가 배신자를 처리해버렸습니다. 큰 임무를 수행하기 전 제이콥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찾아가게 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건네주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내가 제이콥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가족을 보고 싶었던 제이콥이었지만 이제는 조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이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위험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는 제이콥이었죠. 무기 밀수 현장으로 향하던 제이콥은 사전에 몰래 경찰들에게 거래 장소를 제보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어 동신형을 선고받게 됐는데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 제이콥은 예전처럼 엉덩이에 뭔가를 숨겨 넣었어요. 다시 교도소에서 비스트와 마주하게 된 제이콥. 임무 실패에 분노한 비스트는 제이콥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몰래 숨겨온 면도칼로 호송 중인 교도관을 제압해버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비스트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영화 샷쿨러는 평범한 증권맨이 한 번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가 생존을 위해 인간의 일원이 되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 작품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